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승리. 반년 전 남편 왕진상이 갑자기 여진이도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당신도 일을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되어 나는 지금은 동네 슈퍼에서 파트 근무를 하고 있다. 딸아이 여진이를 낳고 7년 동안 계속 전업주부였던 나는 다시 사회에 나가기가 두렵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 악화로 월급이 깎였어. 보너스도 당분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이대로면 여진이 대학 보내기 힘들어.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당신도 좀 벌어야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든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우리 집은 신혼 초부터 남편이 돈 관리를 해왔고 필요한 생활비는 남편한테 타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월급이며 보너스가 정 같지 않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보탬이 돼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 다행히 파트 근무를 하게 된 슈퍼는 가족적 분위기에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내가 간식을 좀 만들어 왔는데 좀 먹어봐. 여기 더 있으니까 딸내미도 갖다 주고. 어머, 고맙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모두 친절했고 자연스럽게 밖에서 일하는 것도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일하는 게 즐겁다는 내가 못마땅했는지 넌 고민 없이 살아서 좋겠다. 일하러 가는 건지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간식 먹으러 가는 건지 너처럼 공사 구분 없이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애매한 인간들을 보면 짜증이 나. 남편 회사는 영업 실적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곳이라 실적이 떨어지면 상사로부터 바로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회사에서 시달리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건지 아님 월급이 깎이면서 의욕을 잃은 건지 남편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또 최근에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는데 집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만 보며 일하는 게 남편과는 체질상 안 맞았는지 남편의 짜증과 까칠함은 더해만 갔다. 점심 아직이야? 미안한데 아침에 요리할 시간이 없었어. 냉장고에 어제 먹던 거 있거든? 그거 렌즈에 데워서 대충 먹어. 뭐야? 너 지금 나보고 그딴 거나 먹고 일하라는 거야? 네 눈엔 가장이 뭘로 보여?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잿더리를 맞은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다. 파트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자 낮에 던졌던 잿더리가 그대로 땅에 뒹굴고 있었다. 울면서 잿더리를 치웠고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평상시처럼 나는 파트 근무를 갈 준비를, 여진이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점심 차려놨으니까 이따가 데워서 먹어? 라고 하자 남편은 또 먹다 남은군요? 너 요즘 대충대충이 아예 몸에 뱄다? 응? 그깟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잘 들어. 네가 그깟 파트 나가봐야 반찬값이나 겨우 벌까 말까야. 내가 없으면 니들은 손가락이나 빨아야 된다고. 알아들어? 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보, 지금 애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 엄마는 아빠가 일하라고 해서 일하러 가는 거잖아. 엄마도 밖에서 일하니까 힘들단 말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 라며 여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어린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 게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 남편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와 여진이는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요즘 이상한 사람은 아빠야. 나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이혼에 찬성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대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디서 이혼이란 말을 배운 거야? 뜻도 아는 것 같고. 오죽했으면 애가 저런 말을 다 할까. 어린애한테 이런 고민이나 하게 만들고. 난 정말 엄마 자격 미달이다. 여진아, 엄마 이혼 생각해본 적 없어. 아빠도 요즘 힘들어서 그렇지 좀 지나면 예전처럼 자상한 아빠로 돌아올 거야. 정말? 엄마, 나 그럼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횡단보도 앞에서 그렇게 여진이와 헤어졌다. 그나저나 여진이가 이제 자기 주장도 생기고 다 컸네, 다 컸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기였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걸어가고 있던 순간
끽! 퍽! 하는 굉음이 거리를 흔들었다. 여자애가 차에 치였어! 누가 구급차 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거기에는 벽에 충돌한 자동차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진이가 있었다. 여진아! 여진아! 아무리 불러도 여진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조금만 참아요. 의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흔들지 말고 그냥 두는 게 좋아요.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여진이 몸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남편에게 벌벌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다. 죄송한데요. 잠깐만 우리 딸 좀 봐주시겠어요? 집이 바로 저긴데 남편 좀 불러오려고요. 나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어젖힌 순간 여보! 좁은 현관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현관에 선 채로 더러운 행위 중이었고 그 진행형인 상황을 내가 중단시킨 꼴이 되어 있었다. 너 뭐야? 출근한 거 아니었어? 지금 뭘 빤히 쳐다봐! 얼른 나가지 못해?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속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고 이제 곧 도착할 게 분명했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다시 여진이가 있는 사고 현장으로 뛰었다. 현장에 도착한 후 여진이를 대신 봐주신 분께 인사를 하고 구급차에 올라탔다. 남편분과는 연락이 됐습니까? 아니요. 집엔 아무도 없어서요.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여진이의 가방이 충격을 완화해준 덕분에 여진이는 생각보다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의식도 돌아왔고 병원에 도착해서는 몸 상태도 좋아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았다. 일단 뇌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 입원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없으면 내일은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입원을 했다. 그제야 겨우 한숨 돌린 나는 직장에 연락을 하려고 복도로 나온 순간 갑자기 방금 전에 본 광경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고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병원으로 달려온 친정 부모님께 남편의 일을 말했고 지 자식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짐승만도 못한 너. 내가 당장 가서 주리를 틀어놔야지. 안 되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보다 더 분노하셨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 아까 내가 집에 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내가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여진이 사고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보다 엄마 아빠한테 부탁이 있는데. 다음 날 나는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된 여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그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럼 그렇지. 네가 거기 말고 갈 데가 있겠어? 근데 너 왜 집에 안 들어오고 거기 있는 거야? 설마 너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열받아서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으로 보여? 잔말 말고 집에 와서 얼른 밥이나 차려. 인간의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끝장을 보여주는 남편의 전화는 무시하기로 했다. 그 후 남편이 회사로 출근을 한 사이에 집에 가서 바람을 핀 증거를 샅샅이 찾았다. 그리고 주말 쉬는 날에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다. 당신 바람 피운 증거가 예전 핸드폰, 컴퓨터에서 발견됐어. 그것도 꽤 많이. 불륜 상대한테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 다 인정했고. 대담한 건지 무모한 건지 옆집 여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야.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건데. 미리 말해두는데 먼저 꼬리친 건 그쪽이야. 어쩌겠어. 예쁘고 젊은 여자가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어?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옛말도 있는 거 몰라? 그리고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남편한테 소홀하고 돈 번답시고 밖으로 나돈 네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운 건 다 너 때문이야.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한 건 당신이야. 나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도 좀 알라는 뜻에서 나가서 일해보라고 한 거야. 근데 넌 일하는 것도 집에서 있는 것처럼 편하고 즐거워했잖아. 나는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그냥 마냥 헤헤거리고 있는 걸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배겨나겠어?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나 봐? 그렇다면 남은 건 이혼뿐이야.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나랑 헤어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이혼하고 기껏해야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이 될 것 같아? 돈 걱정해주는 거면 염려 마. 나한테도 다 계획이 있어. 뭐? 네가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어? 그건 그렇다 쳐도 부모가 이혼하면 여진이 생각은 안 해? 그건 문제될 거 없어. 여진이는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와보지도 않은 아빠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근무하는 슈퍼에서 정사원으로 근무할 생각 없냐고 제안 받았어. 당신하고 헤어져도 내 앞가림은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며 양육비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도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뭐가 어째? 누가 그딴 소리를 해? 난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당신 맘대로 해. 참, 옆집 여자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얘기해뒀으니까 그렇게 알아. 옆집 여자가 집에 없어서 대신에 그 집 남편한테 불륜 증거며 위자료 얘기며 다 해뒀어. 남편은 집에 있더라고. 근데 당신 옆집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 몰라. 뭐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조폭이었대. 뭐, 조폭? 잘못한 거겠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은 옆집 남자를 피해 몇 날 며칠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 옆집 남자에게 붙잡혀서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옆집 남자도 나에게는 제 집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내놓았다. 남편도 두말 않고 위자료와 교육비를 한 번에 지불해줬다. 남편은 살던 집을 처분해서 위자료며 교육비를 준 건데 아마도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서 지낼 계산으로 집을 내놓았겠지만 시댁에서는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도 불륜 사실이 알려졌고 불륜을 저지르던 시기에 재택근무 중에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해고를 당했다. 수중에 돈도 일자리도 집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남편은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남자로부터 여진이 어머니 이제 걱정할 거 없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무슨 걱정을 말라는 건지 의미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행방불명이 된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온 나는 현재 부모님 여진이랑 넷이서 살고 있다. 여진아, 아빠 생각은 안 들어? 엄마, 이제 아빠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 나는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좋아. 씩씩한 우리 여진이 정말 고마워. 엄마도 열심히 일해서 여진이가 하고 싶은 거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될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